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10억 원이 생긴다면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로또 당첨자의 90%가 몇 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 들어보셨죠? 그들은 돈이 부족해서 불행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큰 돈을 다룰 그릇, 즉 금융 지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이 독이 된 겁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인생을 바꾼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의 금융 IQ를 통해 진짜 부자들의 머릿속을 훔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만 더 많이 벌면 내 모든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너스를 받으면 빚을 갚고 저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수입이 늘어나면 신기하게도 지출도 같이 늘어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옷. 결국 버는 돈은 늘었는데 통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빚은 더 늘어나죠.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금융 IQ가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라고요. 그렇다면 금융 IQ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잡한 회계 용어를 외우거나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금융 IQ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문제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돈 이야기는 골치 아프다며 회피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더 똑똑해집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는 부의 크기도 커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를 결정짓는 5가지 핵심 금융 IQ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IQ는 더 많은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만 집착합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야근을 하고 투잡을 뛰고 자격증을 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힘들게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의사와 연수익 1억을 만드는 임대사업자, 액수는 같지만 금융 IQ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나요?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 돈을 벌고 있나요? 두 번째는 번 돈을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요사키는 세상이 온통 우리 돈을 노리는 금융 약탈자들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약탈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죠.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에서 국가는 세금을 떼어가고 은행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물가는 여러분의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법인을 세우고 비용을 처리하고 세금 혜택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죠.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내 주머니에 남기느냐입니다. 월급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은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걸 불공평하다고 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이 하는 게임의 룰을 배워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무지한 것은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봐야 구멍을 막지 않으면 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무 지식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 즉 예산 짜기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의 예산은 부족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반면 부자의 예산은 잉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자산 투자금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니 돈이 부족해지죠. 이때 부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족한 만큼 수입을 더 늘릴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라는 원칙입니다. 정부에 세금을 내고 카드사에 돈을 갚기 전에 미래의 나를 위해 먼저 투자하라는 겁니다. 만약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냐고요? 바로 그 압박감이 여러분의 금융 천재성을 깨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족분을 메꿀까 고민하면서 부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쪼들리는 삶에 적응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세요. 네 번째 금융 IQ는 레버리지, 즉 돈을 굴리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쁜 빚은 내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자동차 할부금, 명품 가방 카드값 같은 거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니까요. 하지만 좋은 빚은 남이 갚아주는 빚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임대용 오피스텔을 샀는데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많이 나온다면 그 빚은 세입자가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산을 얻게 되죠. 물론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융지식 없이 빚을 내서 투기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영끌족들이 고통받는 이유도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를 계산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금 흐름이 확실한 자산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핵심 기술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즉 은행의 돈을 이용해 자산을 불릴 수 있을지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정보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2주식 사라, 저 부동산 뜬다 말이 많죠. 하지만 낡은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부자들은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속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뛰어들 때가 아니라 팩토에 기반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봅니다. 워런 버핏이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욕심을 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정보를 개선한다는 건 단순히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분류하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하고 그것을 나의 상황에 맞게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정보가 나의 부를 늘려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IQ가 높아질수록 쓰레기 정보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돈을 벌고, 지키고, 관리하고, 굴리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 이 5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돈은 잘 버는데 지키지 못하면 밑빠진 독이고, 잘 지키는데 굴리지 못하면 자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금융 IQ 성적표는 어떤가요? 어느 한 과목만 100점이라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좋은 내용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든다. 지금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수입이 적어서 고민인가요?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이 금융 IQ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교재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고 전문가를 만나고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배우세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결성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 온전해야 잘 달릴 수 있듯이 여러분의 금융적 삶도 온전해야 합니다. 말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행동은 가난한 사람처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부는 안 하면서 요행만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에게 정직해지세요. 내 재정 상태를 직시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금융 IQ를 높이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5가지 지능을 하나씩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1년 뒤, 3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삶의 여유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돈의 노예로 살 것인가,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출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게 금융 IQ를 높이는 첫 걸음입니다. 더 똑똑한 부자가 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